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이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 점검 TF라는 조직이 박근혜, 아베 두 정상 사이에 있었던 2015년 말의 합의사항, 그때 최종적이다, 이것은 불가역적이다라고 양국이 합의한 이 과정을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중대 흠결이 확인되었으므로 위안부 문제는 이렇게는 해결될 수 없다라고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직접 하지는 않고 대변인을 통해서. 그러면서도 재협상을 하자는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재협상. 다만 저는 한일 양국이 불행했던 과거 역사를 딛고 진정한 마음의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자세로 일본과의 외교에 임하겠다. 역사는 역사대로 진실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다뤄갈 것이라면서 동시에 저는 역사 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빠른 시일 안에 후속 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하자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므로 이 문제가 양국 간의 큰 쟁점으로 커지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TF팀의 이 비판적 보고에 대해서 당시 이 회담을 이끌었던 윤병세 전 장관은 아주 직설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70년 외교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인들이 일방적으로 국가가 비밀로 해야 될 그 내용까지 공개를 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 외교 수행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수상이 만약 한국이 이 협상에 대해서 이 협상 결과인 2015년의 박근혜 아베 합의사항을 다시 재협상하자고 제의해 온다면은 우리는 1mm도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측근한테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외교 문제로 삼으려면은 일본이 그 재협상에 응해야 합니다. 응하지 않고 한국이 계속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언론을 동원하는 것밖에 없고 정부 성명이나 뭐 이런 걸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라는 것은 한쪽이 응하지 않으면은 그 외교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이것은 국가 간의 합의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어서는 안 된다.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이다. 오히려 한국 정부가 그 합의에 따른 실천 사항을 이행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전망이 이렇습니다. 일본이 응하지 않을 것은 확실합니다. 또 일본은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한국, 일본의 외교 문서를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 합의를 무효화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게 혹시 무슨 답인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 그러니까 종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한국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해결한다. 일본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재협상 요구는 하지 않는 걸로 정리가 되었다면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일 간에 이걸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닙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일 공조가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 일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된 기반이 있는 것입니다. 또 평창올림픽이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에, 동계올림픽에 아베 일본 수상이 참석하는 거하고 안 하는 게 다르겠죠. 참석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체면이 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베 쪽에서 어떤 카드를 하나 쥐고 있는 셈입니다. 또 평창올림픽 2년 뒤에는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립니다. 또 그 2년 뒤에는 중국에서 또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트리플 올림픽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 일본은 서로 협력을 강화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종군 위안부 문제는 누가 뭐래도 과거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집권 세력의 이념적 성향은 좌파적인데 그 좌파적은 좌파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관은 아주 이렇게 난폭한 역사관입니다.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주도해서 세운 나라다. 친일파가 친미파가 되고 친미파가 반공파가 돼가지고 민중을 억압을 했다. 그 사람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이다. 이 기득권 세력을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걸 통해서 정리해야 한다. 이런 아주 혁명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또 촛불혁명이라고 당당하게 겁도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혁명은 헌법 파괴입니다. 혁명을 레토릭이 아니라 정말 하겠다고 하면은 그것은 헌법의 힘으로 진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역사관에서 출발했으니까 한일 간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재인 정부가 자기 실력을 넘어서 과도한 요구를 일본에 대해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본에 대한 강경한 외교를 하기에는 매우 상황이 불리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영향력이 과거 어떤 정권보다 약합니다. 반면에 아베 정부의 영향력은 과거 어떤 정부보다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이 갈등을 빚을 때는 항상 미국이 끼어들어서 타협을 붙이곤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과거입니다. 냉전시대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국이 한국 편을 들었습니다. 그 좋은 예가 1980년대에 전두환 정부가 우리가 한반도에서 공산주의와 맞서고 있으니까 일본도 그 무임승차하지 말고 부담을 좀 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한 몇십억 달러의 차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레이건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40억 달러를 우리가 1980년대에 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보다 아베 정부를 더 신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갈등을 할 때 우리 편을 들어줄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별로 없어요. 중국이 그렇게 들어줄까요? 북한이 한국 편을 들어서 일본을 공격하는데 스크럼을 짠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죠. 또 이 국제적 합의가 있습니다. 국제적 합의를 지켜야 될 의무가 한국이 일본처럼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국력을 초월하는 외교를 하면은 이게 예금 잔고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마구 크레딧 카드를 쓰고 외상으로 물건을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지나치면은 외교적 부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외교적 부도. 외교에도 부도가 있는 것입니다. 부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지금 외교적 잔고가 약해요. 문재인 정부를 편들어 주는 나라가 지금 주변에 몇 개가 됩니까? 중국에는 굴욕적이고, 그렇다고 중국에 굴종한다고 해가지고 중국이 우리 편을 어느 정도까지 들까요?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국에 대해서 갑질을 하려고 그러죠. 일본은 뒤에 미국이 있으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과거처럼 만만하지 않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미국 또한 사사건건 대북 강경 제재에 반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편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재인 정부는 지금 국제적으로 상당 부분 고립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럴 때는 외교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실력만큼 나가야 합니다. 그나마 재협상 하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윤병세 당시 외교장관의 비판을 세게 들어야 됩니다. 외교 문서를 이런 식으로 민간인이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게 어디 있느냐. 이게 나라냐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또 그동안에 열심히 협상을 했는데 협상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지 않고 부분적으로 보면서 비판적인 평가를 한다는 것은 유감이다. 이렇게 외교 문서, 외교의 협상 과정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면 누가 한국하고 외교를 하기로 하겠느냐. 국제적으로 한국 신뢰도가 떨어진다. 앞으로 한국 외교가 국제사회에서 참 힘들게 되었다 하는 이 경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세게 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